YFN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창민이고요. 오늘 주제는 가슴 뛰게 웅장하게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웅장한 음악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위저딩 월드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부터 마법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던 바로 그 음악, 헤드위그의 테마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드의 테마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티 BGM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저희 인피니티 BGM은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뮤지컬,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들어봤을 법한 여러 가지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음악 자체로 즐기기보다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장면, 어떤 기억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심에 놓고 하는 방송이고요. 첫 곡으로 들은 이 헤드윅의 테마는 들으시면 아마 영화를 사랑하셨던 분들은 호그와트가 떠오를 거예요. 호그와트 그 성의 모습부터 해서 기숙사들, 움직이는 계단들, 퀴디치 경기장, 호수, 대왕 오징어가 사는 호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영화에서 묘사됐던 프리베카 4번지가 떠오릅니다. 영화 해리포터 마우스의 돌의 첫 장면이고 그리고 소설에서도 항상 소설 매 권마다 첫 장면은 거의 이제 프리베카 4번지에서 시작을 하죠. 불의 잔 정도가 예외였는데 불의 잔은 이제 어쨌든 해리포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해리포터가 이제 프리베카 4번지에서 악몽을 꾸고 벌떡 일어나는 장면에서 시작하니까 뭐 그것도 넓게 보자면 프리베카에서 시작한 걸로 볼 수 있겠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해서요. 한 10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영화보다는 책을 훨씬 더 좋아했는데 책의 내용이 워낙 이렇게 많고 방대하고 또 세밀한 묘사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못 살렸지라는 생각이 영화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살렸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그래, 영화로 이 정도면 정말 잘 옮긴 거구나라는 생각도 나중에 다시 들기도 했는데요. 어릴 때는 해리포터 읽는다고 밤을 새기도 하고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옆에서 뭐 1권부터 차례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권이나 뽑아가지고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그래도 그렇게 읽어도 재밌었습니다.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 부엉이가 날아오지 않을까 하는 좀 어린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 주인공들이 다 청소년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모험을 펼치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나도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나도 왠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재미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헤드윅의 테마 들으면서 해리포터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번역을 또 새로 해서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이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아예 싹 새로 번역을 해서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 7권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도 나오고 있고요.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는 이 제목이 예전에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한참 잘 나갈 때 많이 팔리고 그 완결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그 해리포터의 교과서라는 컨셉으로 나온 책이 2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신비한 동물 사전이었고 한 권이 퀴디치의 역사였는데 거기서 따온 제목이지만 실제로 이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보다 훨씬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일을 다루는 작품으로 저주받은 아이라는 연극도 나왔고요. 위저딩 월드는 롤링 저자인 조앤 롤링이 계속해서 뭔가 세계를 확장하고 또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는 아직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요. 또 다른 영화 음악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실 예정인 거겠죠? 네, 그냥 얘기할게요. 어벤져스에서 그 포탈들이 쫙 열리면서 캡틴이 혼자 남아서 이제 타노스와 결전을 벌이다가 방패가 박살나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방패끈을 꽉 조이면서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마치 그 타노스의 군대가 이렇게 캡틴을 향해서 쏟아질 것 같은 이런 구도로 잡히는 그 장면 영상미가 또 백미인데, 그 장면 직후에 이제 캡틴의 뒤에서 포탈들이 열리면서 이제 지원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입니다. 제목도 포탈스입니다. 앨런 실베스트리가 작곡을 했고요. 포탈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ap on your left. 네. 음악만 들어도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극장에서 엔드게임을 4번인가 봤는데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던 장면입니다. 그 이제 5년 전에 사라졌던 우주의 절반이 이제 사라지는 사건을 겪고 이제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이제 노력하던 어벤져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지만 이제 과거의 타노스까지 이제 우리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 시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또 다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사라졌던 동료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 원작 그 마블 코믹스 원작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단어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어셈블이라는 이 대사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든 뭐 게임이든 저는 이 어셈블 하는 장면들, 소위 이제 어셈블 하는 지원군이 도착하거나 이렇게 다 모여서 뭉쳐서 이렇게 뭔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셈블하는 장면 하면 또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또 연관지어서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같이 좀 떠오릅니다.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세 번째 영화였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 세 번째 영화였던 왕의 귀환에서 펠레노르 전투에서 이제 그 로한 기마대가 도착해서 그 기마병들이 돌진하는 장면에서 쓰였던 음악이 있어요. 제목도 The Fields of Pelennor*이고요. 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제 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삽입곡이었던 The Fields of Pelennor, 펠레노르 평원 듣고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사극 같은 데서 이제 기병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저렇게 싸우는 게 유리한가? 이동할 때 말을 타는 게 편하고 빠른 건 알겠는데 저렇게 말 위에서 칼을 잡고 휘두르는 게 일단은 뭐 누굴 때리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다리가 적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다리랑 말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오히려 얻어맞을 면적만 커지는 것 같은데, 과연 기병이 유리한 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서 많이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왕의 귀환에서 보면 이제 중기병이 그 소위 랜스 차징이라고 하는 기병 돌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말이
그 달리는 운동량을 가지고 적을 그대로 밀어버리는 돌격에서 밀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중기병이구나, 중갑기병이 원래 저렇게 싸우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이었어요. 그 장면도 되게 멋있었고,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중기병의 위력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 원작자인 톨킨이 원래 로한의 말들은 굉장히 힘도 세고 뭐 겁도 없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렇다라고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판타지 세계니까 말도 그만큼 센가 보다 하면서 보면 뭐 납득이 아예 안 가는 장면은 아니고요. 이 반지의 제왕은 지금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영화죠. 별다른 막 흥행 커리어도 없었던 피터 잭슨 감독이 톨키니스트들을 막 엑스트라로 모집을 하고 배우들도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적은 제작비로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하고 1편이 대박이 나면서 그 대박 나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엉망으로 찍어놨던 2편, 3편을 계속 보강을 해서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카데미상을 뭐 휩쓸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엄청난 판타지 영화가 나왔는데요. 배우들도 사실 처음에 물론 이제 그 흔쾌히 그 출연을 했던 배우들도 있었지만 배우들 중에서도 애들 보는 판타지 영화인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 나가야 돼?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안 맥클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영화 안 나가면 할아버지를 안 돈다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정말 기적같이 모인 사람들이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또 명장면으로 이제 꼽히는 장면이 있죠. 헬름 협곡에서 일어났던 나팔산성 전투,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 지원군을 데리러 갔던 간달프가 며칠 뒤에 해가 뜨는 방향을 보면 우리가 도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전투가 워낙 치열하니까 다들 잊어버리고 있었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나팔산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우덴 왕과 아라곤과 뭐 정말 한 줌 남아있던 그 병력이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죽자 이러고 말을 타고 돌진을 하는 순간에 해가 뜨면서 간달프가 도착을 합니다. 백마가 이렇게 다리를 앞발을 번쩍 들면서 힝 하고 우는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바로 뒤에 간달프가 세우덴 왕이 혼자 일어섰구나라고 하니까 뒤에서 에오메르가 스륵 하고 나타나죠. 스륵 하고 이제 언덕 위에 나타나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러고 로히림 하고 외치는데 로한 기마병들이 이제 쫓겨났던 추방됐던 로한 기마병들이 이제 다시 우르르 돌아오는 그런 장면부터 해서 이제 돌진하는 장면까지 나팔산성 전투의 마지막은 이 왕의 귀환의 펠레누르 평원 전투만큼이나 굉장히 또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이 요 나팔산성 전투의 마지막 장면이 오마주된 적이 있는데요. 게임에서 오마주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데서도 오마주나 패러디 많았겠지만 게임에서 오마주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S사에서 만든 그 잃어버린 방주. 네, 역시 게임 원제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좀 홍보가 될까봐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방주라는 게임에서 이 장면이 거의 똑같이 오마주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악마들의 세력이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악마들의 세력이 거의 이제 승기를 잡아갈 쯤에 언덕 위에서 나타난 기마병들이 돌진해서 적들을 쓸어버리는 요 장면, 똑같이 오마주된 장면이 있는데 요 장면에서 또 쓰였던 음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용기의 노래이고요. 설정상 이 게임에서 그 기사들의 나라인 루테란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애국가인 거죠. 네, 기사들의 애국가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게임에서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게임이 처음 출시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업데이트 되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그 게임 세계 안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모험들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디선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모험들을 막 잔뜩 겪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이 주인공, 그러니까 게이머죠. 모험 게임 안에서 모험가라고 불리는데 이 모험가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의 뭐 요정들, 인간들, 뭐 그 드워프들,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종족들이 이 모험가를 돕기 위해서 소위 이제 어셈블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이렇게 어셈블하는 모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던 장면이고, 사실 스토리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게임이 막 아주 특별하거나 막 독창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어디서 많이 봤던 그 중세 판타지 이야기, 어디서 많이 봤던 그 기계 문명 스팀펑크 이야기, 어디서 많이 봤던 요정들 이야기, 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데 이 클리셰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잘 버무려서 약간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스토리 이야기를 잘 엮어 나가고, 그리고 연출의 힘으로 감동을 주는 이런, 그래서 이 음악이 나오는 장면도 그 연출의 힘으로 물론 보고 있으면 이제 두 개의 탑 생각이 아주 강하게 떠오르지만 이거 반지장에서 따온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오마주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감상을 받게 되는 장면이었고요. 그 장면에서 쓰인 음악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같은 게임에서 나온 음악을 하나만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몽환의 아스텔지어라는 곡입니다. 이 음악은 오페라풍으로 작곡이 되었어요. 이 게임이 굉장히 음악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로맨틱 웨폰도 가져와서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뮤지컬풍의 음악, 또 뭐 오페라풍의 음악, 또 클럽 음악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EDM도 있고, 음악이 게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 몽환의 아스텔지어는 오페라풍으로 이제 작곡이 된 곡이고, 김선덕 소프라노가 노래를 맡았고, KBS 교향악단과 이 게임사가 협업해서 이제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게임 음악 가지고 했었던 콘서트에서도 김선덕 소프라노가 직접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이제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곡입니다. 몽환의 아스텔지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찬미하라. 몽환의 아스텔지어 듣고 왔습니다. 이 음악의 주인공은 이제 게임상에서 몽환 군단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렐슈드라는 이제 악마인데 마녀죠, 마녀. 일종의 마녀고 사람들에게 이제 악몽을 심어서 이제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 아브렐슈드를 어떤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그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렐슈드와 싸우게 되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게이머들이 이 장면에서 전투를 손가락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음악에 압도당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마녀 얘기를 하니까 또 연관지어서 또 한 곡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음악입니다. 뮤지컬 위키드의 음악, 위키드의 넘버죠. Defying Gravity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lphaba, why couldn't you have stayed calm for once instead of flying off the handle? I hope you're happy. I hope you're happy now. I hope you're happy how you hurt your cause forever. I hope you think you're clever. I hope you're happy. I hope you're happy too. I hope you're proud how you would grovel in submission to feed your own ambition. So though I can't imagine how, I hope you're happy right now. Elfie, listen to me. Just say you're sorry. You can still be with the wizard. What you've worked and waited for, you can have all you ever wanted. I know, but I don't want it. No, I can't want it anymore. Something has changed within me. Something is not the same. I'm through with playing by the rules of someone else's game. Too late for second guessing. Too late
ready to go back to sleep. It's time to trust my instincts, close my eyes, and leap. It's time to try defying gravity. I think I'll try defying gravity, and you can't pull me down. Can't I make you understand? You're having delusions of grandeur. I'm through accepting limits, 'cause someone says they're so. Some things I cannot change, but till I try I'll never know. Too long I've been afraid of losing love, I guess I've lost. Well, if that's love, it comes at much too high a cost. I'd sooner fight defying gravity. Kiss me goodbye, I'm defying gravity, and you can't pull me down. Glinda, come with me. Think of what we could do together. Unlimited. Together we're unlimited. Together we'll be the greatest team there's ever been. Glinda, dreams the way we planned them. If we work in tandem, there's no fight we cannot win. Just you and I defying gravity. With you and I defying gravity. They'll never bring us down. Well, are you coming? I hope you're happy now that you're choosing this. You too. I hope it brings you bliss. I really hope you get it and you don't live to regret it. I hope you're happy in the end. I hope you're happy, my friend. So if you care to find me, look to the western sky. As someone told me lately,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fly. And if I'm flying solo, at least I'm flying free. To those who ground me, take a message back from me. Tell them how I am defying gravity. I'm flying high, defying gravity, and soon I'll match them in renown. And nobody in all of Oz, no wizard that there is or was, is ever gonna bring me down. I hope you're happy. 네, 디파인 그래비티. 국내에서는 이제 중력을 거슬러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뮤지컬 위키드의 하이라이트 부분의 넘버입니다. 이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원작의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프리퀄인 건데, 서쪽 마녀, 이 오즈의 마법사의 악역인 서쪽의 마녀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가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뮤지컬이고요. 이 서쪽 마녀의 이름이 엘파바라고 나옵니다.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죠. 이 엘파바는 녹색 피부를 타고 나서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마녀였어요. 엘파바가 이제 마법 학교에 입학을 해서 마법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 함께 이 오즈라는 나라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제 도망자가 되고 도로시가 왔을 때 결국 죽음을 가장하고 이제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디파잉 그래비티는 이 엘파바가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 자기 운명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뮤지컬 무대에서는 이 엘파바가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연출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절로 이제 박수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디파잉 그래비티를 들었고요. 그 녹색 피부라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설정인데 사실 보면 위키드에서 막 학교 선생님은 염소고 그렇거든요. 그 염소가 선생님 하는 사회에서 녹색 피부인 게 그렇게 대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다른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인간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위키드 한국에서는 공연한 지가 벌써 한 2-3년쯤 되었네요. 제가 뮤지컬을 많이 본 것은 아닌데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키드 제가 봤던 뮤지컬 중에 가장 어떤 임팩트가 있는 뮤지컬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내한 공연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신 그 디파잉 그래비티는 뮤지컬 위키드 15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앨범에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요. 크리스틴 체노이스와 이디나 멘젤이 함께 부른 버전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위키드라는 뮤지컬 조금 궁금하신 분은 이 위키드의 매력을 조금 느껴볼 만한 영상이 너튜브에 하나 있어요. 그 정선아 씨가 부른 뮤지컬 배우 정선아 씨가 부른 Popular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의 뮤지컬이구나, 이 취향에 맞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뮤지컬 곡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또 웅장한 곡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의 인피니티 BGM,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접해봤던 여러 가지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게임 음악 한 2곡 정도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곡은 A Call to Arms입니다. 직역하면 이제 의무의 부름, 그러니까 징집 뭐 이런 의미죠. A Call to Arms. 이 음악은 눈보라사에서 만든 B사에서 만든 대전쟁 시리즈. 이거 번역해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대전쟁 시리즈의 이제 삽입곡인데 OST인데요. 이 게임 시리즈는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RTS 장르 게임의 황금기에 3편이 나오고 이 3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MMORPG 게임도 후속작으로 만들어지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거의 몇천만 명의 인구가 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A Call to Arms, 굉장히 이 곡은 이 시리즈 초창기의 곡인데 이 비장한 분위기를 잘 살린 음악이어서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A Call to Arms 들어보시죠.
네, 콜트 함스 듣고 왔고요. 이 게임 시리즈가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제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요. 게임 전체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그 초반 부분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안타깝게도 영화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제작비는 할리우드 치고는 좀 적게 들어간 편이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안타깝게도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다기도 좀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후속편이 불발이 됐습니다. 저는 불발됐다는 사실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속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나오나요? 거의 한 10년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게임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는 있어도 이 눈보라사의 게임의 음악이나 트레일러 영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화도 이렇게 영상 잘 뽑는 애들인데 당연히 영화도 잘 만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를 제가 너무 만만하게 봤더군요. 네. 아무튼 간에 언젠가 속편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e스포츠의 전성기를 열었던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테마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스타크래프트는 우주에서 새 종족이 우주 운명을 걸고 서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새 종족 테란, 저그, 프로토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테란이 인간 종족입니다. 그 인간 종족인 테란의 배경음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지금 들려드릴 테란 테마 1번 곡이에요. 이 곡은 애국가 5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애국가 5절이라고 실제로 너튜브에 애국가 5절을 검색하시면 이 음악이 나옵니다. 네, 국민 게임으로 사랑받았고 지금도 대회가 열릴 정도로 지금도 이제 e스포츠 대회가 열릴 정도로 거의 20년이 넘었죠. 이제는 2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장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테마 1번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 BGM들 들고 와서 또 재밌는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방송되는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